자, 우리는 앞에서 봤던 인구조사 프로그램을 배열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봅시다. 현재 우리는 하나의 정수 배열, MP4이라는 배열을 두되 이 배열의 요소의 크기는 기호상수를 통해서 정의를 하기를 maxflowors라는 값으로 4라는 값을 정의를 해줍시다. 자, 그리고 그 상수계만큼 배열을 할당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4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5층, 6층 등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을 때 좀 더 일관되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열의 각 요소에다가 각 거주 인원수들을 입력받고 총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부분 함수를 통해서 구성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배열을 전달받는 함수는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을 했던 단순 변수나 상수를 전달받는 함수와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당장은 함수를 적용을 하지 않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메인 함수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4이라는 배열은 0번 요소부터 3번 요소까지 총 4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니까 MP4이라는 배열의 선택식을 이용을 해서 0번 요소에다가 1층의 거주 인원수를 1번 요소에다가 2층의 거주 인원수, 2번 요소에는 3층, 3번 요소에는 4층의 거주 인원수를 각각 입력받도록 하고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0번 요소부터 3번 요소까지의 합을 total이라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니까 배열을 사용을 하지 않았던 구현에 비해서 좀 간단해졌나요? 좀 보기가 편해졌어요? 아니죠. 오히려 더 뭔가 복잡해져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배열을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이는가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렇죠. 배열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문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배열과 반복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과 같은 배열이 나타나면 반복문이 항상 꼭 같이 따라온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앞서서 작성한 의사 코드 어디에도 보면 반복문이 등장하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배열을 썼다 라는 것이 뭔가 프로그램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고 또 유지보수하기 쉬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반복문을 이용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1차적으로 입력받는 구문을 살펴봅시다. 1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아 0번 요소에 집어넣고 2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아 1번 요소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일반화했을 때 n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n-1번 요소에 집어넣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반복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반복해야 할지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반복문을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똑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의 반복 구조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반복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 같은 경우에는 for int i는 0부터 i는 4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해 가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4번 반복한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1부터 4와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저 층수를 나타낸다 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조작하는 i라는 인덱스 값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배열의 인덱스 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명확하게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 방법들을 더 선호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즉 i라는 변수의 값이 내가 접근하고자 할 배열의 인덱스 값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4개의 입력문을 그저
하나의 입력문으로, 즉 i번 요소에 집어넣기를 i 플러스 1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아서 집어넣어주는 일을 4번 반복해주면 된다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i 값이 0일 때에는 1층의 거주 인원수를 입력받아서 배열의 0번 요소에 넣는 것이고, i 값이 1일 때에는 2층의 거주 인원수를 1번 요소에, i 값이 2일 때는 3층의 거주 인원수를 2번 요소에, i가 3일 때에는 4층의 거주 인원수를 3번 요소에 집어넣고, i가 4일 때에는 4인 i는 4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성했던 4줄이 괄호를 제외하면 단 2줄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다만 4줄짜리가 2줄의 코드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할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 2줄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층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 2줄의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동작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프로그램의 코드를 바꿔야 할 것은 오로지 배열의 개수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고 반복하는 횟수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배열의 할당 크기와 반복되어질 횟수가 다소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통의 상수를 통해서 구성을 해 주었을 때 우리는 추후에 내가 반복할 횟수를 40으로 바꿔주게 되면 배열의 요소의 개수가 40개가 되어지고, 그에 따라 총 40층에 해당하는 거주 인원수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반복문으로 쉽게 확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거주 인원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의 프롬프트 메시지를 출력할 때는 0층부터 출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i 값을 이용을 해서 1층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배열의 0번 요소부터 값을 집어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되 현재는 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길이 출력문들이 없으니까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브레이크 포인트를 마지막 return이라는 구분에 잡아놓고 디버깅 모드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자, 1층의 거주 인원 수는 물어보죠. 자, 4명, 3명, 2명, 1명 이렇게 입력을 해봅시다. 끝나기 직전에 프로그램을 멈춰 세웠어요. 현재 로컬 변수들 보면 mp4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mp4이라는 이름은 정수 4개짜리 배열인데, 현재 mp4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값은 현재 보면 0x00 bbfcd 0이라는 값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이 단계에서 이 배열이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주소값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4321이라는 것이 내가 입력한 값이고 4개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값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앞에 삼각형 부분을 눌러보면 현재 mp4는 4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또 각각의 요소 타입은 정수형이고 각각은 4321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입력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현재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내 변수의 값을 합산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봐야 될 거예요. 단순하게 합계를 저장해 줘야 되니까 total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이 정수형 변수에 내 요소의 값을 더해라 라는 형태로 문장을 작성을 해주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4층이 아니라 층수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배열의 크기도 바뀌어지고 입력도 잘 적응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각 층에 대한 거주 인원 수들의 합을 구하는 이 구문은 다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층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면 mp4 4라는 값을 더 더해줘야 될 거예요. 50층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 뒤로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을 작성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배열의 요소의 값들을 더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반복문이 사용되었는가 봤더니 반복문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해볼 수 있는가 봤더니 이 구문은
이 4개의 요소가 한 번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덧셈 연산자의 특성상 두 피연산자 항이 더해지고 그 결과값이랑 다음 피연산자 항이 더해지게 되어지죠. 또 그 결과값이랑 다음 피연산자 항이 더해지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끊어서 나타내 보게 된다면 이런 연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최초에는 MP4 0번과 1번이 더해지고 그 결과값이 토탈에 저장되어진 다음에 현재 그 토탈에 MP4 2의 값이 누적합되어지고 그 토탈에 MP4 3의 값이 누적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요 17, 18번째 항을 봤더니 뭔가 반복적인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왕 반복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반복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2번이나 3번 요소 말고 더 많은 요소들을 하나의 반복문 형태로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2번, 3번 뿐만 아니라 1번 요소까지도 하나의 반복적인 패턴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어지죠. 게다가 첫 번째 문장은 MP4 0이라는 값을 토탈이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행위이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누적 합을 구하는 것이니까 토탈이라는 변수가 0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0으로 초기화되어진 토탈이라는 변수에 배열의 각 요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누적합 구하는 문장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처리는 i는 0부터 i는 최대 층수만큼 반복하기를 MP4의 i의 요소의 값을 0으로 초기화되어진 토탈이라는 변수에 누적합을 구하도록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배열의 크기도 배열에 입력받을 횟수도 또 배열의 요소들을 누적합 구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의 반복문을 통해서 max float만큼 반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앞에서 정의한 상수의 크기를 바꿔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장할 공간도 입력받을 개수도 누적합 구하는 개수도 자동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코드를 일일이 살펴보고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더라도 좀 더 유지보수하기 쉽고 확장성 있는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버깅 모드로 시작을 해보면 역시 4, 3, 2, 1 입력했을 때 MP4이라는 변수는 적절한 값 입력이 됐죠. 토탈이라는 변수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10의 값이 되어지는 거죠. 프로그램이 잘 동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각 층의 거주 인원수를 출력하는 일과 총 거주 인원수를 출력하는 일을 해주면 되겠죠. 총 거주 인원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토탈이라는 변수를 출력하면 되니까 그죠?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면 될 것이고 또 각 층의 거주 인원수는 배열의 요소의 값들을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입력하는 구문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형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맥스 플로어만 반복하기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을 해나가도록 해보자 라는 거예요. i라는 인덱스 값은 0부터 반복되어지니까 층 번호는 i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될 것이고 현재 mp4이라는 배열의 i번 요소 값들을 출력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보면 거주 인원수를 4, 3, 2, 1 입력했을 때 입력된 값과 더불어서 총 거주 인원수를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메인 함수 안에서 직접 처리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또 물론 입력받는 반복문 안에서 합계를 구하는 것을 직접 하나의 루프 안에서 다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구문을 뒤에 가서 함수를 이용한 형태로 좀 분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입력받는 과정과 연산하는 과정과 출력하는 과정을 별도의 루프를 통해서 따로따로 쪼개놨습니다. 특히 기호상수를 통해 가지고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유의 깊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